비행기 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좁은 좌석과 긴 비행을 견디고 있지만 어떤 승객들은 하늘 위에서 샤워를 하고 진짜 침대에서 잠을 자며 5성급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제는 상업용 비행기에도 개인실, 전용 샤워실, 더블 침대, 그리고 개인 집사까지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편안함을 위해 기꺼이 돈을 쓰는 부유한 승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항공사들은 비행기 내부를 고급 호텔처럼 만들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런 비행기를 타는 것이 매우 비싸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 저는 당신에게 그런 비행기 내부를 보여줄 것이고 이런 비행기를 탈 때 승객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도 함께 보여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항공과 에미레이트 항공의 프라이빗 스위트룸부터 에티하드 항공의 플라잉 아파트먼트까지.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저희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2. 에티하드 항공의 더 레지던스. 이건 단순한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아닙니다. 실제로 에어버스 A380 안에 있는 작은 프라이빗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비행기 상단 갑판의 맨 앞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서는 순간 마치 비행기에 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별도의 거실이 있고 가죽 소파와 대형 텔레비전이 있으며 침실도 따로 있습니다. 침대는 접이식 좌석이 아니라 진짜 더블 침대입니다. 전체 스위트룸에는 전용 문도 있어서 다른 사람이 안을 볼 수 없습니다. 항공사에 따르면 각 승객마다 개인 집사가 함께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들은 런던의 유명한 사보이 호텔에서 특별히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무료물을 기다리고 있을 때 여기서는 침대를 준비해주거나 언제든지 음식을 서빙해주거나 심지어 샤워실까지 준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샤워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비행기 안에 진짜 샤워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르면 더 레지던스의 일부 항공편은 노선과 시즌에 따라 2만 달러가 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때때로 공항까지 가는 전용 운전기사, 전용 체크인 구역, 그리고 항공기 탑승까지 동행해주는 개인 안내원도 포함됩니다. 이 정도로 호화로우니 많은 항공 전문가들은 이것이 하늘을 나는 호텔 객실에 가장 가까운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이와 같은 구성을 따라올 수 있는 상업 항공사는 거의 없습니다. 9위, 에미레이트 퍼스트 클래스. 전 세계적으로 럭셔리 항공 여행의 상징이 된 항공사가 있다면 그 중 하나가 에미레이트입니다. 특히 에어버스 A380의 퍼스트 클래스 캐빈이 그렇죠. 네, 10위와 마찬가지로 이 역시 에어버스 A380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에어버스 A380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 중 하나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항공기 안에서는 각 승객이 자신의 독립된 스위트를 가지고 있고 프라이버시를 위한 슬라이딩 도어, 미니바, 대형 엔터테인먼트 스크린이 있으며 좌석은 완전히 평평한 침대로 변환되어 마치 진짜 방에서 자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캐빈은 크림색 가죽, 우드 마감, 골드 포인트로 꾸며져 전체적으로 부유층을 위한 경험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인상 깊은 점은 이 항공기가 가장 큰 항공기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상부대 그 뒤쪽에는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들이 쉴 수 있는 전용 바 공간이 있습니다. 바텐더도 있고 칵테일도 있으며 스낵도 준비되어 있어서 하늘 한가운데에서 서서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마치 작은 럭셔리 바를 비행기 안에 넣은 것 같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것은 샤워룸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에 따르면 그들은 세계 최초로 상업용 항공기에 풀 샤워 스파를 설치한 항공사 중 하나라고 합니다. 2개의 샤워 스위트가 있는데 비행기 앞쪽에 위치해 있고 오직 퍼스트 클래스 승객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는 난방이 되고 큰 거울이 있으며 비행기가 약 4만 피트 상공에 있을 때도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상상해보세요. 비행 중에 샤워를 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엔지니어링이 너무 복잡해서 항공기 내부에 이런 시스템을 설치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물을 잘 제어해야 하고 압력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비행기에 추가되는 모든 장비는 무게와 연료 소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이 이런 종류의 럭셔리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초호화 여행에는 엄청난 돈이 오가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긴 비행 동안 극도의 편안함을 위해 엄청난 금액을 기꺼이 지불하는 승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항공업계는 승객 수 경쟁뿐 아니라
하늘 위에서 누가 더 호화로운 경험을 제공하는지도 경쟁합니다. 8위는 싱가포르 항공 스위트 클래스입니다. 여러 항공사가 비행을 편안하게 하려 노력하지만 싱가포르 항공은 확실히 지향하는 수준이 확실히 다릅니다. 싱가포르 항공의 에어버스 A380에서는 가장 비싼 캐빈을 단순히 퍼스트 클래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스위트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서면 이곳은 비행기 좌석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개인방 같아요. 미닫이문이 있고 높은 벽이 있어서 다른 승객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좌석 대신 의자와 침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스위트 옆에서 진짜 침대가 나옵니다. 개인 옷장도 있습니다. 조명,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창문 블라인드를 위한 터치스크린 컨트롤도 있습니다. 항공사에 따르면 2017년에 선보인 새로운 스위트 버전은 전 세계 항공업계에서 가장 첨단의 럭셔리 캐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침대에는 유명 브랜드 리넨과 베개가 제공되며 어메니티 키트에는 고급 스킨케어와 향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세계 각국의 셰프들과 함께 준비되어 기내 식사 서비스가 마치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처럼 느껴지도록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독특한 특징은 커플을 위한 것입니다. 캐빈의 중앙 부분에는 나란히 있는 2개의 스위트를 합칠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사이에 칸막이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2개의 분리된 침대가 하나의 풀사이즈 더블 침대로 변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부부나 연인이 진짜 침대에서 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하늘 한가운데에서요. 그리고 많은 항공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것은 상업항공사가 만든 가장 독특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구성이 프라이빗 제트기에만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티켓만 살 수 있다면 정기운항 항공편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위트 클래스 요금은 일부 노선에서 1인당 8,000, 15,000달러까지 오르며 노선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초부유층 승객들에게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불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조용함, 그리고 일반 항공편에서는 거의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항공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항공사 중 하나인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7위는 카타르 항공의 Q 스위트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이 좌석은 비즈니스 클래스에 대한 항공업계의 전체의 시각을 바꿔놓은 좌석입니다. 과거에는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의 차이가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카타르 항공이 2017년에 Q 스위트를 선보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퍼스트 클래스가 정말로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Q 스위트는 비즈니스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호화롭기 때문입니다. 각 승객은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 개인 스위트, 완전히 평평해지는 침대, 넓은 수납 공간, 식탁을 갖추고 있으며 비행기 안에서도 서로 붙어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Q 스위트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중앙 부분입니다. 그곳에는 4개의 좌석이 있어서 마치 프라이빗 다이닝룸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좌석 사이에 칸막이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마치 비행기 안에 자신만의 미니 레스토랑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이 비행 중 마주보며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이런 구성을 제공하는 항공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항공사들이 자신들의 비즈니스 클래스 상품을 업그레이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승객들이 경험이 더 가치 있다고 느껴 카타르 항공으로 옮긴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항공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Q 스위트는 출시된 이후 다양한 국제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항공사들이 카타르 항공이 보여준 편안함과 프라이버시 수준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음식도 거의 퍼스트 클래스 수준입니다. 여러 코스 식사와 고급 와인, 샴페인이 제공되며 객실 승무원 서비스도 세심합니다. 하지만 Q 스위트의 가장 큰 성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비싼 퍼스트 클래스 티켓 없이도 비행기에서 세계적 수준의 럭셔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리미엄 항공여행업계의 경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6번째는 에어프랑스의 르 프리미에르입니다. 다른 항공사들이 미래지향적, 하이테크 이미지를 추구하는 반면 에어프랑스는 전혀 다른 접근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는 승객이 비행기 안에 있으면서도 마치 파리의 고급 호텔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라 프리미에르의 컨셉입니다. 이곳은 에어프랑스에서 가장 독점적인 캐빈이며 일부 보잉 777 항공기에는 퍼스트 클래스 스위트가 단 4개만 있습니다. 즉, 캐빈 안에 사람이 정말 적다는 뜻입니다. 각 스위트를 구분하는데
하드워를 사용하지 않고 커튼을 사용합니다. 항공사에 따르면 더 부드럽고 조용한 느낌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밀폐된 박스보다 개인실 같은 느낌입니다. 승객이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이름을 불러줍니다. 개인 파자마도 제공되고 슬리퍼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이 계속될수록 목적지 국가의 시간에 맞춰서 객실의 조명이 점차 바뀝니다. 목적지에서 수면 시간이 되면 객실도 어두워져서 몸이 더 쉽게 잠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착륙이 가까워지면 조명이 다시 점점 밝아집니다. 마치 도착하기 전에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조정해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라프미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프랑스에서는 고급 다이닝과 고급 환대 문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공사에 따르면 미슐랭 스타 셰프들과 협력해서 기내 메뉴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행기 음식이 아니에요. 정말 고급 레스토랑 같죠? 코스마다 음식이 나오고 빵과 와인 페어링도 제공됩니다. 그리고 파리의 고급 레스토랑처럼 롤링카트를 이용해서 다양한 프랑스 치즈도 제공합니다. 샴페인도 유명한 럭셔리 브랜드에서 가져온 것들이에요. 그리고 비행이 시작되기 전부터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은 파리 샤를드골 공항의 라 프리미에르 라운지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행 리뷰에 따르면 이곳은 공항 라운지보다는 프라이빗 멤버십 클럽 분위기라고 합니다. 레스토랑, 스파, 프라이빗 룸도 있어 아주 조용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항 경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에어프란스에서는 승객이 단순히 이동만을 위해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승객들은 공항에서 착륙할 때까지의 전체 분위기에 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5위, 올리폰 항공 또는 ANA의 더 스위트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항공사 중에서 매우 청결하고 조용하며 서비스가 훌륭하기로 유명한 곳이 있다면 그중 하나가 일본의 ANA입니다. 이 점은 퍼스트 클래스 더 스위트에서 드러납니다. 화려하지 않고 금색 디자인도 과하지 않으며 조명도 밝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감탄합니다. 이곳의 럭셔리는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과 조용함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위트 내부에는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완전히 평평하게 펼쳐지는 큰 좌석이 있고 별도의 작은 의자와 다이닝 테이블도 있습니다. 전체 디자인은 마치 현대적인 일본 호텔 방 같습니다. 심플하고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느낌은 정말 프리미엄합니다. 다크우드 마감, 깔끔한 선, 그리고 복잡한 디자인이 없습니다. 음식도 남다릅니다. 웨스턴식 식사도 선택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유명한 것은 전통 일본식 다이닝 경험입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작은 요리들이 정성스럽게 플레이팅되어 나옵니다. 제철 사시미, 와규 소고기, 쌀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행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 밖에도 다양한 일본 요리들이 항공업계에서 최고의 기내 식사 경험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오모테나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대를 의미합니다. 이는 손님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마음에서 우러나와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ANA의 서비스 스타일입니다. 승무원들은 조용하고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기도 전에 이미 당신이 필요한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디테일까지도 신경을 씁니다. 부드러운 일본산 면으로 만든 파자마부터 객실에서 사용하는 침구와 헤드폰까지 모두 세심하게 신경 씁니다. 비행기 탑승 전 승객들은 도쿄 하네다 공항의 ANA 스위트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면, 소바, 사케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뷔페 대신 주문 즉시 만들어주는 식사도 제공합니다. 쉽게 말해 ANA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항공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체 여행을 조용하고 편안하며 스트레스 없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단골 승객들에게 그것이 진정한 럭셔리라고 합니다. 네 번째, 캐세이 퍼시픽의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다른 항공사들이 금색 인테리어, 고급 조명,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로 자랑하는 반면 캐세이 퍼시픽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럭셔리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행이 고급스럽다고 느끼려면 너무 많은 기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객실, 넓은 개인 공간, 좋은 침대, 그리고 훌륭한 서비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많은 단골 비행기 승객들이 카타이 퍼시픽의 퍼스트 클래스를 매우 칭찬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보잉 777 항공기 안에는 퍼스트 클래스 스위트가 단 6개뿐입니다. 각각의 간격이 넓어서 답답하지 않습니다. 넓은 암체어가 완전히 평평한 침대로 변합니다. 큰 엔터테인먼트 스크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캐빈의 디자인은 심플합니다. 어두운 색상, 금속 마감,
조용해 보이고 과한 장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 그 구성이 지닌 우아함이 드러납니다. 홍콩의 현대적인 럭셔리 호텔 같은 느낌입니다. 이건 소셜미디어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종류의 럭셔리가 아닙니다. 이건 조용히 쉬며 평온함을 느끼게 해주는 럭셔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곳 서비스의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지나치게 시끄럽거나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승무원들은 매우 세심하게 신경 써줍니다. 내가 음료를 다 마셨다는 걸 바로 알아차립니다. 한 번만 말해도 어떤 종류의 물이나 음료를 좋아하는지 기억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가 대화를 나누고 싶은지 아니면 혼자 있고 싶은지 잘 파악합니다. 좌석을 침대로 바꿔줄 때도 아주 신중하게 해줍니다. 승객이 화장실에 가 있으면 그들은 침대를 정리해줍니다. 돌아오면 침대가 이미 정돈되어 있고 이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객실의 조명도 은은하게 낮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정말 프리미엄한 느낌이 듭니다. 그들의 기내식도 항공업계에서 유명합니다. 그들은 명성 있는 레스토랑과 셰프들과 협력하여 메뉴에 아시아와 서양의 맛을 조화롭게 결합합니다. 그리고 많은 여행 리뷰에 따르면 홍콩에서 출발하는 일부 항공편에서 제공되는 딤섬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기내식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캐세이 퍼시픽에게 진정한 럭셔리는 공간, 고요함, 그리고 편안함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루프트한자 퍼스트 클래스와 전용 터미널입니다. 많은 항공사들이 럭셔리 좌석을 가지고 있지만 루프트한자는 완전히 다른 것을 선보였습니다. 객실만 고급스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공항에서의 경험 자체도 바꿔놓았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루프트한자는 자신들만의 별도의 퍼스트 클래스 터미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단순한 라운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진짜로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만을 위한 별도의 건물입니다. 즉, 루프트한자 승객들 중 일부는 더 이상 일반 공항 인파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터미널에 도착하면 전담 직원과 바로 맞이해줍니다. 체크인과 수화물 처리는 그들이 모두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건물 안에서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바, 프라이빗 룸도 있습니다. 항공 리뷰에 따르면 내부 분위기가 매우 조용하고 프라이빗하다고 합니다. 출입국 심사와 보안 검색도 그곳에서 모두 진행됩니다. 그래서 메인 공항 터미널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줄을 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준비되면 이때부터 경험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복잡한 탑승구를 걸어가는 대신 고급 차량이 직접 데리러 옵니다. 때로는 포르쉐, 때로는 메르세데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차량을 이용해 직접 비행기까지 데려다 줍니다. 공항 계류장을 지나갈 때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탑승구에 줄을 서 있는 동안 당신은 비행기 바로 옆에 직접 내립니다. 트래블 인더스트리 어워즈에 따르면 이는 세계 최고 평가를 받은 퍼스트 클래스 지상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루프트한자에게 있어 럭셔리는 비행기에 앉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부 여행자들은 프랑크푸르트를 일부러 경유하기도 합니다. 비록 그게 가장 빠른 경로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루프트한자의 퍼스트 클래스 터미널 경험을 온전히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항공의 JAL 스카이 스위트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어떤 항공사는 조면, 금색 디자인, 그리고 큰 시설들로 바로 럭셔리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일본 항공은 좀 다릅니다. 더 조용하고 단순하며 세심합니다. 이 점이 JAL 스카이 스위트 퍼스트 클래스가 특별한 이유입니다. 일본 항공도 과거에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2010년에는 막대한 부채로 인해 파산 보호를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조조정 이후 항공사는 다시 일어섰고 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항공사 중 하나로 다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JAL 스카이 스위트는 새로운 JAL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요란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지만 매우 정교합니다. 보잉 77777 내부에는 넓고 평평하게 펼쳐지는 퍼스트 클래스 좌석, 우드 스타일 패널, 부드러운 가죽, 프라이버시 파티션, 큰 개인용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여행에서 더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만든 침구도 있습니다. 이곳은 하늘 위의 파티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일본식 프라이빗 룸처럼 보입니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으며 눈에 거슬리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팬 에어라인스 퍼스트 클래스의 가장 강력한 부분은 음식입니다. 특히 일본식 메뉴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음식과 서비스에 얼마나 진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그냥 쟁반에 올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요리를 선택합니다. 봄에는 메뉴가 더 가볍고 신선한 느낌을 줍니다. 여름에는 더 차갑고 상쾌한 음식이 나옵니다. 가을에는 버섯과 따뜻한 풍미가 더 두드러집니다. 겨울에는 국물, 뿌리채소, 그리고 포만감과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요리가 더 잘 어울립니다. 마치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은 각 접시마다 일본의 계절을 이야기합니다. 사시미도 있고, 밥도 있고, 국도 있고, 정성스럽게 담아낸 작은 요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릇과 접시도 음식의 색깔과 모양에 어울리도록 골라집니다. 다른 항공사에서는 얼마나 비싼 그릇을 쓰느냐가 럭셔리의 기준이 되죠. 일본 항공에서는 럭셔리란 각 세부 사항을 얼마나 세심하게 선택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ANA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오모테나시의 개념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즉, 단순히 서비스 제공만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세심하게 챙겨줍니다. 물이 필요하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쉬고 싶을 때는 방해하지 않습니다. 침대를 정리해야 할 때도 조용하고 깔끔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누군가 항상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스트레스가 없고, 비행 전 도쿄 하네다에 사쿠라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도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미 JAL만의 스타일이 느껴집니다. 굳이 시끄러울 필요도 없고 너무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적만 분명하면 됩니다. 여행 전체를 가볍고 조용하며 깔끔하게 만드는 것. 첫 번째, 왜 요즘 비행기는 호텔처럼 느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행의 황금기는 1960년대였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우아한 옷차림, 비행기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승객들은 마치 옛날 영화 속 주인공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경험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티켓은 비쌌고 엔진 소음은 시끄러웠으며 많은 사람이 객실에서 담배를 피웠고 현대적인 엔터테인먼트는 없었고 편안함도 지금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럭셔리 비행을 이야기한다면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황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비행기 안에 프라이빗 아파트가 있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구름 위에서 샤워하고 상업 항공편에 더블 침대와 비즈니스 클래스가 퍼스트 클래스처럼 제공됩니다. 가장 프리미엄 승객들만을 위해 자체 터미널을 만든 항공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항공사들은 비행 전체를 고급 레스토랑과 프라이빗 호텔룸처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좌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경험이 경쟁의 핵심입니다. 공항 라운지, 체크인, 보안 검색, 탑승, 식사, 수면, 서비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항공사들이 이런 캐빈에 막대한 비용을 들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프리미엄 승객들에게서 큰 수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항공업계 보고서에 따르면 비즈니스 클래스와 퍼스트 클래스가 많은 항공사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비행기 앞쪽에는 승객이 적지만 그들이 내는 요금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일부 프리미엄 좌석이 많은 이코노미 좌석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항공사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건 단순히 친절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것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충성도 높은 프리미엄 승객을 확보하면 항공사 전체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떤 항공사는 침대를 더 편하게 만듭니다. 어떤 항공사는 프라이버시 도어를 더 크게 만듭니다. 어떤 항공사는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듭니다. 어떤 항공사는 라운지를 더 좋게 만듭니다. 어떤 항공사는 서비스를 더 조용하고 더 개인적인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리뷰, 여행 브이로그, 소셜미디어가 점점 더 영향력을 가지면서 승객들의 기대치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멋졌던 퍼스트 클래스가 경쟁사가 새로운 상품을 내놓으면 금방 구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요즘 럭셔리 항공업계가 군비 경쟁처럼 보여요. 하지만 무기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은 침대, 프라이버시, 음식, 샤워시설, 라운지, 그리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승객들은 상업 항공 역사상 가장 편안한 비행 경험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비행기가 단순히 다른 나라로 가는 교통수단이었지만 오늘날 가장 부유한 승객들에게는 비행 자체가 목적지가 되었습니다.